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탄핵 시도. 민주당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 전술.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재판 자체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도.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경원 의원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기획재판, 선거 개입, 내란 잔당의 조작 등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정각본, 사익적 출마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검찰, 국무총리 라인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법원 재상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며 사법농단과 내란 주동 세력을 심판하는 역사적 싸움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소부에서 심리를 거친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돼야 되는데 연구관 보고서가 먼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부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대법관이 봤다면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서까지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단, 서두른 정도가 아니죠. 번갯불에 재판을 구워먹은 거죠. 네. 그 목표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사건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절차를 끼워 맞는 방식으로 어떤 형식의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관여라는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자, 질의하세요.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법원이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화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예.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의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의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 심하려면 6몇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5,000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 기록 25,000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는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에게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의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 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숙애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죠? 왜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죠? 이게 법원이 내란숙애들을 보호하면서 법원, 조의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단 7일 만에 이것을 파기환송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윤석열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그 지하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청사 보안의 안전과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6만 페이지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소설 200권 분량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아시겠어요? 본인 소설 하루에 몇 권씩 읽어요?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소설? 하루에 소설 20권 읽을 수 있어요? 300페이지 책 20권 읽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300페이지 책 20권을 하루에 다 읽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희대의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도 검사 해보셨잖아요. 적어도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걸 뒤집으려면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회 3부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지기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춰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 의해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현대엽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의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곽규택 의원, 누가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왜 모르면서 뒷거리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똑똑하게 불 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사람이 정말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게. 기사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게.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1차 경고합니다. 전두환 독재하고 싸운 게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어 그동안? 나가서 이야기하잖아. 자,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근거를 갖고 오세요. 미 대사관에 불난 적 없고 불 지른 적도 없고, 알았어요? 허위 사실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미 대사관에 불 지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입 다무세요. 미 대사관에 누가 불 질러요? 대사관저라고. 불 지른 적 없다고. 알았어요? 자, 곽규택 의원은 계속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제49조 권한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다음. 자, 발언권 중지에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경인을 와서 퇴장시키세요. 자, 다음.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순서 바뀌었는데. 송석준 의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질의하세요, 그냥. 곽규택 의원은 퇴장하세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근데 꼭 저희가 질의하기 앞에 꼭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제발 좀 위원장님 좀 질서 유지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